내가 시나리오 2062 소멸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인구 감소, 위기 아닌 기회 첨단 기술과 지혜로운 전환으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심준용 기회 덜씀. 서론 시나리오 2060의 비관적 전망과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상 시나리오 2062 소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멸 위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60년이 되면 아파트 단지는 텅 비고 일할 사람은 사라진 채 노인들만이 가득하며 사회 기반 시설마저 제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극히 비관적인 미래상을 제시한다. 영상은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1970년대 대구에서 번성했던 광덕시장이 현재는 100여 개 점포 중 6곳만이 겨우 영업을 유지하는 쇠락한 모습.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늘어나는 빈집, 생활 편의 시설의 부족, 병원 위주의 사회, 응급출동 대원과 피해자 모두 고령화된 현실, 혈액 부족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 감소로 인한 텅 빈 플랫폼 등을 언급하며 인구 감소가 더 이상 숫자가 아닌 일상의 공백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의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여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흔들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서사 속에서도 영상 자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동을 받아들이고 대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내우며 인간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전환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이 영상이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해결책 사이에 내재된 미묘한 모순을 드러낸다. 즉, 소멸이란 강력한 프레이밍이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특정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기술 발전의 변혁적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불일치는 인구 감소가 절대적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동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극복 가능한 도전임을 시사한다. 시나리오 2060의 주요 우려에 대한 반박과 대안적 시각. 노동력 부족과 경제 위기론에 대한 재해석. AI와 로봇이 이끄는 생산성 혁명. 시나리오 2060 영상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축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한다. 이는 인간 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이라는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 기반한 시각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와 로봇 자동화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및 로봇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대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로봇의 UR10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기사곤의 AEON과 같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세계적 수준의 센서, 첨단 이동성, AI 기반 임무 제어, 공간 지능을 결합하여 뛰어난 민첩성, 타용성, 환경인식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로봇들은 제조업, 자동차, 항공우주, 운송,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증대하며 특히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촌 등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위한 강력한 시장 압력으로 작용한다. 노동력이 귀해지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특히 AI와 로봇 자동화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러한 기술 투자는 자본 장비율을 증가시키고 총요소 생산성 TFP를 향상시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감소 시기에도 1인당 GDP 삶의 질의 대리 지표는 증가할 수 있으며 기은 총 GDP 성장률이 낮거나 음수일지라도 경제적 성공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인구 감소는 노동 집약적 경제에서 지식 및 기술 집약적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더 높은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기반 시설 붕괴 우려와 스마트 인프라 재편 효율성과 재활용의 시대. 시나리오 2060 영상은 인구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 감소와 텅 빈 플랫폼을 우려하며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존 인프라, 운영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다. 미래에는 테슬라와 같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유연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인구 밀도에 덜 구애받는 맞춤형 교통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국토 공간의 인구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 강화, 중소도시의 기능 강화, 인구 과소화 지역의 인구 정착 기반 확충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도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흥 고속철도와 광역 BRT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되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필수적인 교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인구 감소는 또한 늘어나는 빈집, 폐교, 폐광, 노후 산업단지 등 유유 공간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적인 유유 공간 재생 사업은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폐광부지는 퀀텀다 데리디 식물 공장을 지어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하는 스마트 농업 공간으로 변모했으며 전남 무안의 폐교는 스마트팜으로 전원되어 샐러드용 잎채소를 생산하고 체험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유,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용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구 감소는 기존의 확장형 인프라 및 도시 계획에서 효율화 및 재구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제한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줄이거나 방치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유유 공간을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축 사회를 재구성 사회로 전환하는 지혜로운 방안이며 불필요한 인프라의 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 의견과도 일치한다. 지방 소멸론과 국토 활용의 재구성 농업 및 관광의 스마트화. 시나리오 2060 영상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방 소멸과 농촌의 희망 없음이란 절망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재배치와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의 넓은 농경지는 스마트팜 기술과 로봇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환경 보존 효과와 더불어 지방은 도시민에게 대안적인 생활 공간과 휴식,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력적인 정주 여건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꾸준한 증가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며 도시민의 버킷리스트 조사 결과에서도 5년 내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은 농촌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다. 폐광부지의 퀀텀다 데리디 식물 공장을 지어 고추냉이를 시험 재배하거나 폐교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여 샐러드용 잎채소를 생산하는 등 첨단 기술은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농업 경제 공간을 창출한다. 이러한 스마트 농업은 까다로운 생육 조건의 작물 재배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농촌은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생태 시스템 구축, 농촌다운 보건 활동 확산 등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수 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현상이 아니라 농촌이 생산 중심에서 삶, 길, 쉼이 융합된 공간으로 재정의될 수 있는 기회이다. 첨단 기술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며 이는 도시민의 가치관 변화 대안적 삶 추구와 맞물려 새로운 국토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방이 단순히 쇠퇴하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력 약화 우려와 미래형 방위 시스템 AI, 드론과 자율 무기 체계. 전통적으로 국방력은 병력 수에 비례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현대전은 AI와 첨단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자폭 드론이 실전 투입되고 적을 스스로 식별하고 사살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AI 무기 체계가 개발되는 등 인구수보다 첨단 기술력과 자본력이 국방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전문가들은 드론을 이용한 전쟁이 미래이며 대량의 장거리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가의 재래식 무기 1억 달러 전투기가 훨씬 저렴한 무인 전투기 5분의 1 가격나 감시정찰 자 300만 달러 VBAT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 병력 중심의 양적 우위에서 기술 중심의 질적 우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AI 기반 자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AI로 목표를 선택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총 부착, 로봇계, AI 조종 전투기 등을 개발 중이며 중국은 AI 유도 장거리포, 러시아는 AI 탑재 자폭 무인기 KUBBLA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소형 군사 드론 리즈 AI 기술 통합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국방혁신 4.0을 발표하며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한 합동작전 개념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AI, 드론 개발을 선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단순히 드론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넘어 자율운영 체계가 없으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은 AI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인구 감소는 국방 분야에서 병력 중심의 양적 우위에서 기술 중심의 질적 우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 기술을 국방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병력 감소라는 제약을 첨단 기술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도 직결된다. III 인구 감소 시대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이점. A.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경쟁 완화. 인구 감소는 단순히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와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적으로 인구 감소는 1인당 차원 소비 감소, 에너지 수요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인구 1인이 줄 때 연간 약 11.7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 더 적은 인구는 더 깨끗한 환경, 더 많은 생물, 다양성, 자원 사용 및 오염에 대한 제약 감소, 더 많은 자원 배분, 경쟁 감소, 주택농업 사냥을 위한 토지 가용성 증가,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의 생태 발자국을 줄여 장기적인 지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인구 감소에 비례해 자원 규모도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면 1인당 몫이 커지는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는 점. 고와 기존 인프라 이용 효율성 감소는 스마트한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 감소는 또한 사회적 경쟁을 완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 해소,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경쟁과 갈등 완화, 과도한 입시 경쟁 해소에 따른 학생과 청년의 행복 지수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력 과잉 공급 문제가 줄어들고 구인난은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며 이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출산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경력을 추구할 기회를 얻으며 이는 성별 평등 증진에 기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 지상주의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을 촉진한다. 이는 무한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기존 사회 시스템의 압력을 완화하고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영상이 그리는 팍팍해질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운 개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유연한 국제 교류 및 이민 정책의 필요성. 인구 감소 시대의 이민 정책은 인구수 유지라는 과거의 목표를 넘어 질적 인재 확보와 사회적 다양성 증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이민 정책은 인구 감소 속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고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기술 분야, 이민자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여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의 주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 주로 노동력 확보 등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보완적인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고려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이민자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한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그리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에 지방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졸업 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규모 이민이 노동시장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정서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등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민 정책은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국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풍요를 더하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존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중한 계획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한민국 정부의 인구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1980년대에는 저출산 사회 진입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이 출생 시 의료보험 불이익 등 사실상 반강제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는 당시 한민족이 예로부터 출산율이 비교적 더딘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정부는 변화하는 세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물질적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전 정책을 답습한 측면이 있다. 이후 2006년부터는 저출산 대책에 38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3년에는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타이밍과 방향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어린이집 지원, 주택 지원 등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 자체에 두기보다는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인 기업 지원,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실제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 없는 사업들까지 대거 포함되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비판도 있다. 지자체 간 경쟁적인 출산 장려금 확대는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풍선 효과만 낳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의 인구 정책 실패는 인구수라는 양적 목표에 매몰되어 사회 변화의 본질과 시장의 자율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정부의 과도한 출산 장려 정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개인, 기업,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을 강조하는 보완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식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인구 변화를 통제 대상이 아닌 적응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초점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사회 대비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과거의 정책적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은 미래 정책 수립 시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결론 첨단 기술 개발과 지혜로운 전환을 통한 미래 설계. 시나리오 2062 소멸 이야기 영상은 인구 감소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를 경고하지만 본 보고서의 분석은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동력은 첨단 기술, 특히 AI와 로봇 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노동력 감소는 AI와 로봇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인간은 더욱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사회기반 시설은 무인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과 유유, 공간의 창의적 재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방은 스마트 농업과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산업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국방력 또한 병력 수보다 AI 기반 자율, 무기체계와 같은 첨단 기술력에 의존하는 미래형 방위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이다. 또한 인구 감소는 사회 전반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고 인당 차원 및 공간의 가용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 실업 해소,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 그리고 환경부하 감소는 인구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점들이다. 부족한 노동력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인재 유입과 사회적 다양성 증진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의 인구 정책은 과거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통제 대상이 아닌 적응 대상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사회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존중하고 개인, 기업,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보완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란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지만 길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첨단 기술 AI, 로봇, 자율주행 등 개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각별한 노력은 생산성 향상, 삶의 질 개선, 국토 재활용 등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유연한 정책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더욱 강하고 풍요로우며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